우리가 미국에서 집을 사게 되면 일정한 금액의 돈을 매달 내야 하죠. 이거를 먼슬리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먼슬리 페이먼트 파헤치기 1탄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탄에서는 그 다음으로 많은 재산세, 그리고 오늘이 3탄 보험비와 HOA입니다. 1탄부터 3탄까지는 모두 매달 고정이 된 비용을 내는 거고요. 다음 4탄에서는 고정된 비용은 아니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집 유지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탄에서는 뉴저지 워런 타운십에 있는 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HOA fee도 같이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을 골라봤습니다. 뉴저지 몽고메리 타운십에 있는 60만 달러짜리 타운하우스고요. 몽고메리도 뉴저지에서는 학군이 괜찮은 지역인데 방이 2개, 화장실이 2.5개 있고요. 1854 스퀘어핏이니까 52평 정도겠네요. 먼슬리 페이먼트를 보시면 HOA due라고 해서 HOA fee가 285달러인 걸 볼 수 있고요. 홈 오너스 인슈어런스는 160달러입니다. HOA fee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예측치가 아닌 실제 금액이고요. 홈 오너스 인슈어런스 160달러는 리스팅 프라이스 60만 달러의 0.32%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레드핀에서 1년 집 보험비를 집 가격의 0.32%로 정한 이유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평균 값을 쓴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지역은 집 가격의 0.8%로 설정한 곳도 있는데요. 그러면 HOA fee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HOA는 Home Owners Association의 약자이고요. 약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HOA라고 하지만 간혹 단어처럼 호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들의 협회를 말하고요. HOA에서는 주거 단지나 커뮤니티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요. 주로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나 수영장, 테니스 코트, 짐, 공원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뉴저지 대부분의 싱글하우스는 HOA가 따로 없기 때문에 HOA fee도 당연히 없고요. 대신 타운하우스는 거의 대부분 HOA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싱글하우스도 대부분 HOA fee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싱글하우스에 HOA fee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HOA fee도 범위가 굉장히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2탄에서 소개해드린 집이 1탄에 비하면 3만 달러 정도 싼데도 HOA fee 때문에 월 페이먼트는 4,453달러로 350달러나 높습니다. HOA fee도 매달 300달러 정도라면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죠. 집을 사실 때 집 가격도 중요하지만 먼슬리 페이먼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집 가격에는 이런 HOA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곳은 HOA fee가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고급 콘도 같은 경우에는 집 가격은 싼 대신에 매달 내야 하는 HOA fee가 3,500달러가 넘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럭셔리한 호텔 같은 느낌이고 HOA에 하스파나 발레 파킹 같은 독특한 것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약간 반전세나 반월세 같은 느낌이긴 한데 3,500달러면 HOA fee가 거의 한 달 렌트비하고 맞먹네요. 캘리포니아의 HOA fee는 매달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범위가 상당히 크지만 평균은 약 300달러라고 합니다. 만약에 HOA가 있는 싱글하우스라면 다른 주에서도 대부분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슬리 페이먼트는 보통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는데 모기지 이자와 원금, 그리고 재산세, HOA fee, 그 다음에 집 보험비로 나누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순서고 보통 HOA fee는 재산세 다음으로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1탄에서 말씀드린 모기지 론의 이자와 원금은 집을 살 때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게 집을 팔거나 모기지가 끝날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죠. 사실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지만 2탄에서는 왜 재산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HOA fee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HOA 비용은 주로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나 짐, 테니스 코트, 공원, 스파 같은 시설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HOA 비용은 사실상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계속 인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HOA에서 작년에 돈을 충분히 걷어서 돈이 남는다면 동결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남도록 HOA fee를 거두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낸 엔초이 피가 많이 남아있다면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올해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HOA 피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HOA 회비에 공동 시설뿐 아니라 각자의 개인 집을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이나 낙엽을 치우고 잔디를 깎고 벌레를 퇴치하는 것 같이 싱글하우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HOA fee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전에 세입자 보험 렌털스 인슈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렌트라는 경우에는 렌털스 인슈런스에 가입하시면 되고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홈 오너스 인슈런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둘 다 집에 관련된 보험이지만 렌털스 인슈런스는 집을 렌트한 세입자의 잘못으로 집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집에 놀러온 지인이 다쳤을 때 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고요. 홈 오너스 인슈런스는 집이 자연재해나 노후 등으로 수리를 해야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홈 오너스 인슈런스는 집주인에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줄 거고요. 렌털스 인슈런스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집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 세입자에게 호텔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비용이나 아니면 식비 같은 것들을 보상해 줍니다. 보상 조건에 따라서 산불 피해로 망가진 개인 소지품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나 홍수, 산불,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USA 팩트의 통계값을 보시면 2023년 미국 정부에서는 114건의 재해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수치가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거고요. 재해 선언 선포 횟수로만 보면 자연재해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나 싶긴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해 금액이 1빌리언 달러 이상이었던 자연재해만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1빌리언 달러면 하나로는 대략 1조 3천억이 넘는 규모인데 이런 대규모 자연재해가 2023년에만 25건이 있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 강도가 점점 세지고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로 보상해줘야 하는 보상금의 액수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슈어런스 크라이시스라고 보험 위기라는 말이 생겼는데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스테이트 펌이라는 미국 대형 보험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되면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펌 말고도 얼스테이트나 아니면은 AIG 같은 보험사들도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직도 다른 115개의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의 홈 오너스 인슈런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 보험 가입이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고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다른 주에서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험 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항상 자연재해가 많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보험료도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중남부 텍사스에서부터 동남부 플로리다 쪽이 허리케인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비쌌습니다. 2023년에 1년 평균 홈 인슈어런스 비용과 2024년의 예상 보험료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플로리다가 보시면 2023년 1년 동안 1,996달러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미시시피주인데요. 전부 미국 남부 쪽의 중동부 쪽이죠. 아마 허리케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에 평균 $10,000가 넘는 플로리다는 아마도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재산세보다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네요. 2024년에 가장 집보험료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주는 루이지애나 주라고 하는데요. 무려 23%나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최근 2020년과 2021년에 허리케인 로라랑 그 다음에 아이다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나면서 재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은 그 다음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1년 평균 홈 인슈어런스 비용을 보시면 2021년에 비해서 2023년에 2년 만인데 20%가 증가를 했고요. 2024년에는 2,522달러로 거기서 또 6%나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죠. 개인적으로는 이상기후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 보험료도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위험 말고도 보험료가 오르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해마다 집을 고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오르고 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값도 오르고 그 자재를 배송하는 배송비도 오르겠죠. 그리고 요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는 집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집이 망가졌을 때 그걸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홈오너스 인슈어런스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면 따로 홍수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홍수보험은 미국 연방 비상관리청에서 내셔널 플러드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고 NFIP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지역은 계속 홍수가 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홍수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꺼려하겠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보상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연방 비상관리청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NFIP 홍수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슬리 페이먼트 파헤치기 1편에서 모기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모기지 론을 받기 전에 대출 기간에서 사려는 집의 가치를 판단하고 담보로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프레이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편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얼마의 재산세를 내는 게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 어세스먼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집을 감정하는 거지만 목적이 다르죠. 어프레이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로 사용할 집의 가치, 그러니까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수영장이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을 쳐주거나 아니면 마당이 넓으면 가격을 더 쳐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세스먼트는 집을 팔 때의 가치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집을 평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면 땅이 클수록 어세스먼트 감정가는 올라갈 거고 땅 크기가 세금과 관련이 없다면 땅이 크다고 어세스먼트가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주체가 집을 감정하고 평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홈오너스 인슈어런스를 할 때도 보험사에서 집을 평가하지만 어프레이저과 어세스먼트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집을 평가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집이 자연재해로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비용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집을 완전히 새로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기준으로 집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보험료를 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먼저 에이지 오브 홈, 집의 나이가 보이는데 집이 오래될수록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도 확인을 하고 지붕이나 외벽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벽난로나 특별한 창문 같은 게 있는지도 보고요. 거라지나 창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네요. 이렇게 집을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보상해줘야 할지를 감정하고 그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는 모기지 론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재산세를 내지 않고 1년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를 12분의 1로 나눠서 매달 대출 기간에서 만든 에스크로 계정에 납부를 하고 모기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홈오너스 인슈어런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크로 계정에 보험료를 모아두었다가 만기가 되면 모기지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모기지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완전히 상환하면 에스크로 계정이 종료가 돼서 그때부터는 재산세와 보험료는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언제든 기존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를 바꾸면 새로운 보험회사가 모기지 회사에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꾼 보험회사를 모기지 회사에 바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 모기지 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서 새로 바뀐 보험회사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HO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고 직접 HOA에 납부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3탄까지 해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매달 내야 하는 먼슬리 페이먼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마지막 4탄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잔디
모기와 낙엽 그리고 수영장을 관리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벌레 퇴치를 하는 비용 그리고 집이 망가졌을 때 고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세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인데요. 얼마나 높은지, 왜 미국의 재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인 US 리피너스였습니다.